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비교적 물 자원 상태가 양호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수십 년 만에 호남 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물 부족, 오염,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세계 인구의 40%가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이 물로 인해 죽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은 풍부한 석유 자원으로 많은 부를 이루고 있지만 물 부족 문제로 전쟁까지 일어날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1967년 물의 위기를 알리는 전쟁이 중동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시리아가 요르단강 상류에서 물길을 막았고 이에 물이 부족해진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전면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시리아의 동맹국인 이집트와 요르단도 참전했지만 하늘을 장악해버린 이스라엘은 거침이 없었고 결국 시리아 동맹국은 400여 대의 비행기가 파괴되는 큰 피해를 입고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강 상류와 지하수 관할권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죠. 이외에 21세기에 들어서도 물 부족으로 인해 전쟁 위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2001년에 레바논이 하스바니 강의 물을 인근 마을에 끌어들여 사용하면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스바니 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자국 수원지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레바논이 물을 끌어가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레바논은 가뭄에 찌든 하스바니 강 인근 마을에 소량의 물을 공급한 것뿐이라며 지름 10cm의 파이프로 끌어올리는 수량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국으로 흐르는 물을 끌어가는 것은 언제라도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계속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이처럼 석유 자원이 풍부한 중동에서는 물 부족으로 전쟁까지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자 넘치는 석유로 다른 국가에서 담수를 얻어올 방법을 구해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석유를 이용해 다른 국가로부터 담수를 얻어오는 것도 물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한결같이 물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물이 석유보다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력이 훨씬 강하다며 전 세계가 물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다른 대체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도 인류는 석유 없이 수십만 년을 살아왔고 현재도 석유와는 무관하게 생존해가는 곳도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물 없이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물로 인한 전쟁 위험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지표수 이용은 갈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기술만이 유일한 기술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나라들이 모두 어렵다고 포기했던 프로젝트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물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과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인정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에 물을 공급받기 위해 개발되기 시작되었고 전쟁 후에도 활발하게 연구되어 미국과 유럽, 일본이 기술력에서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78년에서야 해수 담수화 시장에 뛰어들어 한참을 뒤처져 있었죠. 하지만 일부 선진국의 기업들만이 보유했던 담수 설비 설계 기술을 우리나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면서 80, 90년대부터 중동 지역의 다양한 해수 담수 설비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뒤늦게 시작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을 제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가격 경쟁력과 우수한 품질, 그리고 납기일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은 플랜트 설비가 완성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설비의 유지와 관리에 직접 참여해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1991년 걸프전이 터져 중동이 전쟁에 휩쓸렸을 때도 우리나라 기업은 건설 현장에서 철수하지 않았었고 이에 더욱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죠. 또한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이어가 전 세계 최초로 증발기를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서 배송하는 원모듈 시스템을 구축해 2년이 걸리던 공기를 6개월 이상 단축시키고 불량률을 현저히 낮추었습니다. 이전에는 부품을 현지로 조달해 조립하는 방식이었지만 한국 기업은 기술력으로 여러 난관들을 이겨내고 완전히 조립한 뒤 배송하는 방식을 구현해낸 것입니다.
처음 원모듈 시스템을 공개할 당시 무게 3,500톤의 축구장 크기만한 증발기를 배로 끌고 오는 상상조차 못했던 모습에 발주처는 물론 담수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세계적 기업들조차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원모듈 공법을 개발한 뒤 2000년도부터는 중동 지역에서 발주한 담수 플랜트를 한국 기업이 거의 모두 수주하게 되면서 세계 담수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선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마시는 물의 대부분이 한국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에서 31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하루 약 776만 톤 규모의 담수를 생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2,600만 명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죠. 중동에서는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만큼 한국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두바이 공항에서 한국인들은 입국카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입국카드 작성이 면제되는 선진 32개국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이 담수설비 시장의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기업들도 포기했던 프로젝트마저 한국 기업이 맡아 진행해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중동 쿠웨이트의 슈에이크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인데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해당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이유는 수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대상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은 다른 홍해에 비해 혼탁도가 높고 도심에 있다 보니 항구에서 오일이나 폐유 등이 유출되어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1991년 걸프전 당시 원유가 방류되면서 아직까지도 심각한 해양 오염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폐쇄된 형태의 걸프만은 물이 순환되지 않아 자연정화를 기대하기도 힘들어서 여러 나라의 기업들은 이런 물을 담수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프로젝트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결국엔 두 번의 유차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는데요. 담수 설비 분야 세계적인 기업들도 해당 프로젝트를 포기한 만큼 프로젝트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는 다르게 한국 기업에서는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석탄과 모래 자갈을 넣는 필터 시스템에다가 세계에서 최초로 DAF 시스템과 UF 시스템 두 개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두 개의 전처리 설비를 갖추는 것이었죠. 그리고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대형 역삼 투합 방식으로 제작하여 세계 담수 플랜트 시장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역삼 투합법은 반투막을 이용해 압력이 가해진 해수에서 물을 기타 물질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현재 가장 뛰어난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산에서 슈에이크 담수 프로젝트에 적용시키고 있는 역삼 투합 방식은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받아 담수를 만들어야 하는 증발식과는 달리 물을 끓이거나 증발시킬 필요가 없으며 끓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발전 에너지가 아닌 압력만 있으면 배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바닷물을 정수하는 것은 쿠웨이트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인데요. 역삼 투합 방식이 차세대 기대주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역삼 투합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역삼 투합 필터는 상당히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제한된 국가에서 몇 개의 업체들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소재를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해수 담수의 해외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평균 9%씩 성장 중인 해수 담수화 시장에서 한국은 슈에이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며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세계 최초로 전처리 시스템 두 개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가장 수질이 나쁜 해수를 이용하여 식용수를 만들었기에 어느 나라 어떤 조건의 수질에서도 한국 기업은 성공적으로 플랜트를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올해 수주한 이집트의 280만 규모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은 미래에는 전 세계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해결책은 무한한 바닷물을 담수로 정수하는 것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이미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 든든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